안녕하세요. 이야기 맛집 대작가TV 대작가입니다. 오늘은 시놉시스 작법 시리즈 줄거리 5편 줄거리 전개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영상에서 관련된 주의사항들은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또 따로 필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참 작은 요리를 하는 기분이다. 다양한 재료를 넣고 나만의 레시피로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도 비로소 완성된다. 이야기 맛집 대작가TV 맛있게 봐주세요. 해프닝으로 끝나면 안 됨. 사건으로 진행하고 끝나야 한다. 사건으로 진행하고 끝나야 한다는 항상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해프닝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 또는 우발적인 사건. 한국에서는 해프닝이라는 단어를 이야깃거리 또는 웃지 못할 총국 이런 걸 지칭할 때 주로 사용을 하죠. 뭐 약간 우픈 상황, 오해로 비롯돼서 뭐 좀 가볍게 일어난 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좀 확장된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고, 정확한 뜻은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해프닝이라는 것.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도 우연히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뉘앙스 차이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프닝하고는.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나면 안 됨. 엔딩에서 알고 보니 이것들이 다 그냥 우연에 비롯된 뭐 일들이다, 사건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극들이 있는데, 이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또 이렇게 끝내는 것들도 있긴 있죠. 납득을 할 만한 그런 상황, 이야기 였는지에 따라서 그게 시청자나 관객이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해서 써봐야 한다. 일단은 지망생들은 되도록이면 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극은 좀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연이 너무 많으면 안 됨. 이거는 이제 과정 같은 경우겠죠. 이야기가 전개될 때 너무 다 막 우연이야.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이렇게 되고 우연히. 물론 중간중간 우연히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죠. 하지만 너무 이 우연으로, 이 해프닝으로만 이 과정이 구조가 돼 있다면 이 꾸민 거가 너무 티가 나. 이렇게 꾸민 게 너무 티가 나고 부자연스럽다. 이 근거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우연으로만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극으로 보여진다. 이건 곧 작가의 의도대로만 흘러가는 느낌. 이런 건 안 된다 거죠. 주인공의 근거 없는 행동은 차라리 불강력적인 것으로 전개하라. 그러니까 주인공의 근거 없는 행동. 이제 불강력적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자연재해 같은 게 있겠죠. 날씨라든가 이런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할 수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항력적인 것들일 텐데, 예를 들면 건물에서 일을 끝마치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오는 거야. 근데 우산이 없어. 그래서 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뒤에 어떤 인물과 만난다. 우산이 있는 인물과 만난다라고 했을 때 두 인물이 만나게끔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 날씨가 쨍쨍한데 그 앞에 주인공이 그냥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가던 길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날씨를 이용해서 이 인물을 이 입구에 붙잡아 둘 수 있죠. 우연히 마주치게끔. 도저히 뭐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좀 힘들어, 어떤 상황에서. 그럼 그럴 때 이제 불가항력적인 걸로 전개를 해라, 차라리. 물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안 된다면 불가항력적인 것을 이용해서 쉽게 날씨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사건 때문에 길이 막혔어, 못 가 절로는. 주인공의 행동을 불가항력적인 걸로 차단을 시켜서 글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것이 낫다. 그냥 인물이 어색하게 근거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특히 밝은 곡을 꾸미자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한다. 너무 쉽게 주변에서 풀지 마라. 항상 뭐 얘기했죠. 해결을 주인공이 해야 되는데 주변의 어떤 도움 때문에 풀리고, 환경 때문에 풀리고, 그냥 풀리고, 주인공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해결은 주인공이 하고, 그 중간중간 과정, 그러니까 브릿지, 뭐 이음새 부분이 있잖아요. 사건 사이사이에 전개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변 인물들이 메꿔주고,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의 해결 이런 것들은 주인공이 하고, 줄거리 전개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거 자체를 주변인들이 해결하지 말자. 주변 인물들이 해결까지는 넘보지 말자. 선 넘지 말자라는 얘기죠. 엑기스들은 주인공이 해결을 하고, 그 과정을 뭐 진행시키는 뭐 이음새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주변 인물이 좀 진행을 시켜주고, 근데 핵심은 주인공이 하자. 이게 잘못하다가는 그 핵심들까지도 주변 인물들이나 다른 어떤 상황들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경우로 전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글 자체의 의미는 기계장치로 무대에서 내려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쓰인 무대의 기법의 하나고, 기중기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갑자기 신이 공중에서 나타나서 위급하고 복잡한 사건을 그냥 다 싹 해결하는 수법. 특히 극이나 소설에서 가망 없어 보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힘이나 사건이다. 이제 요런 류의 모든 상황이나 뭐 인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표현을 하죠.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그러니까 막 벌려놨어. 막 사건이나 이런 거는 어마무시하게 벌려놨는데 이거 마무리를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강력한 어떤 수단으로 이 신 같은 존재가 그냥 다 싹 해결해 버리는 거죠. 인물이 등장해서 해결해 버릴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해결해 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일을 엄청 벌려놓고 뭐 했는데 뭐 마지막에는 알고 보니 꿈이었다. 그냥 딱 꿈이었네.
다 그냥 꿈이었던 뭐 그런 작품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야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꿈이었네를 납득하기도 하고 납득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거는 반응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허망한 거죠. 잘 빌드하고 되게 재밌게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굉장히 몰입해서 재밌게 끌고 왔는데 그걸 마지막에 그냥 이거 꿈이었음 하면은 허망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인공이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막 궁금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냥 마지막에 그렇게 그냥 허망하게 사실 꿈이었음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보는 이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되게 다르게 좀 결과값이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별로 추천하진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한순간에 너무 쉽게 해결해 버리는 거니까 엔딩을 이렇게 쓰는 거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중간 과정에서 뭐 한 번씩 그런 걸로 뭐 쓰는 거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고심을 해서 좀 잘 써야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꿈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뭐 인물이 됐든 상황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표현이 됩니다. 돈이 없고 막 어려운 이런 사람이 갑자기 뭐 로또가 팡 됐어. 그리고 끝나. 해결하고 끝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들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쌓아왔던 그 사건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신적인 존재, 거의 신급의 버금가는 힘으로 그냥 사건이나 인물이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다. 오늘 간단하게 중거리 전개할 때 주의사항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어릴 때부터 상상하는 걸 좋아했어요. 꿈은 아직 멀리 있지만 앞으로 헤엄치는 물고기는 아름답게 자라는 법이래요. 이야기 맛집 대작가 TV 단골이 되어주세요.